안녕하세요. 네, 마음부터 상담 심리 전문가 정영수입니다. 키워드 심리 상담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방어 기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방어 기제는 투사와 내사를 한꺼번에 다뤄보겠습니다. 투사는 프로젝션인데요. 투사 개념부터 얘기 드리면 사실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바깥에서 시작돼서 나에게 작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투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의 토대가 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지레짐작, 그러니까 나의 어떤 추측을 투영하는, 추측을 던져 넣어서 이러이런 마음 상태가 아닐까 라고 추정해 보는 과정들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추정의 과정을 도와주는 것들은 정황, 근거, 직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요. 반대로 문제가 되는 이제 투사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의심을 하는 남편을 예를 들어보죠. 이 남편은 사실은 자기 안에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어 기제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안에, 이 남편 마음 안에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걸 무의식 중에 아내가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그냥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거나 심하면은 근거 없이 확신해서 이른바 의처증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은 투사인데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남편의 어떤 자기가 바람피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어떤 부끄러움, 어떤 죄책감 이런 마음에서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오히려 내 아내가 있지 하고 던져 넣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아내가 바람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오히려 내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아내가 바람 진짜로 피울지도 모르니 라면서 어찌 보면 아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 투사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내사입니다. 내사는 중요한 타인의 가치나 가치 기준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내 성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임에도 그냥 삼켜버리듯이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내사, 인트로젝션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 내사는 사실 어린 아이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요한 타인, 주로는 이제 부모죠. 또 주양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양육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어떤 자발적인 결정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렸을 때의 어떤 분위기나 주양육자의 어떤 잦은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스미듯이 받아들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 양육자가 해주는 어떤 평가, 그냥 보여주는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그냥 내 것인 양 받아들여 보시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근데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건 엄마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이질감들을 느끼면서, 변형하거나, 뭐, 튕겨내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숙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그 주 양육자의 어떤 특징, 속성, 심리적인 어떤 속성이 그냥 내 것인 양 그대로 내 안으로 가져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까지 살면서 그런 성격 특징들을 그냥 발휘하면서,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특정한 어떤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금기시한다. 왜 남의 외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다. 그러면 그래, 그런가 보다. 기분 좋게 여기면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외모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도 기분 나빠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를 뭔가 크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나는, 내 진짜 진심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이런 면이 있지. 라고 하면 무분별하게 엄마의 어떤 속성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즉 그냥 삼키듯이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타인의 적대감이나 분노를 그냥 내 성격의 일부인 양 확 장착하듯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실은 그게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도 현상에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별슬픔이라고 하죠. 근데 고인이 된 그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정말 내 정체성의 일부인 양 그 사람의 중요한 속성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일시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는 경우에 정말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이 아니라 내 일부가, 심리적인 내 일부가 죽어버린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도라는 게 참 문제 상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제대로 된 애도를 거치지 못하는, 그래서 내면의 어떤 크나큰 공허감과 부재감의 상태에 계속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뭔가 건강하게 메꾸거나 새로운 어떤 자기의 어떤 상태로 변용 내지는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터 상담심리 전문가 정영수고요. 다음에 뵐게요.